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CPI, PPI. 하지만 여기에 대한 민감도는 약간은 또 관세 정책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의 또 많은 발언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완화적인 약간의 그런 발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출동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물가가 내려왔다든지 하면서 완화 정책으로 직접 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채권 시장 국채 자체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는 거 이전에 이제 뭔가 시장 불안정성을 이제 완화하고 이제 금융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금융 불안, 시장 불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를 빨리 이어진다든지 금리 인하 같은 그런 기대는 우리가 조금은 좀 더 낮춰두는 게 내려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관세 정책이 이제 90일 동안 좀 더 유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물가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화 정책이 조금 더 빨리 나온다기보다는요. 연준은 이번 3월 FOMC에도 조금 더 숫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내려놓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완화가 빨리 나온다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숫자를 더 지켜보자라는 스탠스의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하우스 뷰는 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이번에는 또 몇 번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언제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장에서는 뭐 5월, 6월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빨리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또 관세 정책이 조금씩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기 중반 이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가가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은 인하 추세가 쭉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회라기보다도 언제부터 이 인하 추세가 시작이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아마 3분기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또 완화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국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채의 변동성이 미국 국채 요즘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또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중국이 뭔가 채권을 팔았다는 거에 대한 정황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채권을 매도했다고 확인이 되는 쪽은 일본 쪽 은행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일본계 헤지펀드 이런 쪽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채권 이제 로스컷 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채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다가 또 감세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일부 헤지펀드에 이제 로스컷이나 언와인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에 대한 신뢰에서는 다시 매수 기회하고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채권에 이제 로스컷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개입하는 것 같다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가 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일시적으로나마 안도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이 됐고 시장도 반등에 나서게 됐는데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또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앞으로의 관건은 뭐가 될까요? 예, 일단 이번에 90일 동안 연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 정권이 이걸 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이러니까 뭔가 탈출 버튼을 눌렀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월에서 6월 동안에 그 협상 기간 동안에 뭔가 그 협상의 우위를 잡고 그다음에 계속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제가 좀 이제 문제 확대가 되면서 뭔가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또 다시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경한 정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또 반도체 이제 뭐 관세를 또 얘기를 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권 내에서도 보시면은요, 이제 강경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온건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무부 장관 루트닉 같은 분들이고 또 루트닉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쪽이 좀 강경파든 완화파든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헤게모니를 잡는지 이런 쪽을 우리가 봐가면서 계속 진행을 우리가 시장을 이제 트래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한 번에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협상의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띄엄띄엄 나오면서 시장의 민감도를 또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높이고 일시적으로나마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나 반도체 쪽이 그렇잖아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품목관세다. 또 14일 밤에 밝히겠다.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게 될까요? 일단 반도체, 자동차, 뭐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섹터는 산업을 꼭 지키겠다고 이렇게 산업으로 따로 이제 관세를 매겨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계 관세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관세를 되게 높여놓고 그 다음에 뭔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의약품을 별로 놔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이 산업을 결국에는 리쇼어링 하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여튼 뭐 협상과 별개로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하면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반도체만이 타겟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를 위시한 여러 가지 IT 세트 전체로 확대가 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뉴스만 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IT 세트 업체까지 전반적으로 관세가 확대가 되면 아이폰 진짜 뭐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거 1도 아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안도감이 일면서 IT 기기와 관련된 뭐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일단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는 뭐 중국에서 뭐 비행기를 뭐 이제 몇 대를 뭐 실어 날랐다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고 정말 말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관세를 연기한 거는 뭐 그런 거는 일단은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계속 리쇼링 하려고 미국에서 하는 거고 일부가 뭐 리쇼링 일부는 하겠지만 전체는 안 되겠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관세를 막고 그 다음에 가격은 가격 일부는 정가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소비자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주시해야 될 거는 IT 세트 업체까지 전반적으로 확장되느냐 그러면 사실 소비자의 뭔가 그 영향이 되게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할 그럴 단계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또 금융주 위주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 밤에도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번 주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TSMC, ASML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서서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실적 발표는 좋은데 이 관세 때문에 컨센서스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지금 미국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잘 냈고 사실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요. 1, 2, 3월에 이제 관세를 막기 전에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막 이제 관세 이전에 밀어내기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환율도 워낙에 이제 원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도 괜찮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1분기 실적만으로 지금 안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당연히 관세 정책 이런 걸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수 쪽은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을 거거든요. 이제 내수 워낙 부진이었었고 하지만 2분기부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내수의 모멘텀들이 있고 수출주가 좀 더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내수 조절에서 오히려 이제 기회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출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게 괜찮은 것인지 실제로 물량 밀어내기였던 건지 아니면 원화도 지금 조금 강세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방향을 오히려 내수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내수주 언급을 해주시면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쪽으로 해서 한국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이번 달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나요? 어떻습니까? 목요일에 금통위가 있죠? 예, 지난번에 2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바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이 할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거의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금리 인하를 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환율도 원화가 일단 달러가 워낙 약세로 가니까 원화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강세로 반등을 했고요. 뭐 서울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도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워낙 이제 그 금리를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사라졌고요. 또 금리 인하가 필요성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관세가 일단은 나오겠죠. 일단 네. 10%는 맞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수도 워낙 부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금리 인하를 필요성도 이제 올리고 있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도 없어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둔 채로 우리가 이제 2분기, 3분기 초에 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켜보는 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열어둔 채로 이번에는 금통이 목요일에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이 또 편성이 돼야 할 텐데 이번 주에 한 10조 원 정도 추경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쪽에서는 일단 갈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또 발표될 것으로 시나리오 쓰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10조 얘기를 했는데 10조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런 정도로 필요하게 된 것 같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 산불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관세 대응, 뭐 내수도 워낙 부진하니까 그리고 사실 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여야 그리고 정부의 서로 이제 견해들이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뭐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도 말씀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그렇게 규모에 서로 이제 뭐 그 의견을 이제 다르게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빠른 이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침 또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정쟁이 좀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타결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뭐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늘어질 가능성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요즘 현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수도 물론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종목들도 그렇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이제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4월 초쯤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시장이 워낙 많이 이제 크게 이제 맞아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수가 더 빠질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바닥을 잡는 건 맞은 것 같은데 또 위로 올라가냐면은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끝나냐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 관세 얘기도 나오듯이 이게 또 계속 이제 노이즈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는 좀 애매하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만 변동성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아래로 변동하는 그런 국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플로우 하나하나를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의 기회를 삼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결국에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네. 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되고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인하가 일시적인 인하가 아니라 인하의 이제 지속된 인하의 추세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3번 이상.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세상의 난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장본인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래도 3분기, 4분기에 가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상계 관세도 결국에 6월 가면 협정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분기 정도 되면은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관세 정책들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3분기 정도 되면은 물론 경기가 하강할 거예요. 하강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에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이 나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증시의 상승 추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중반 이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조금 더 짧게 잡고 매매와 아니면 하반기를 대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미리 종목을 찾던지 지금은 너무 뉴스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수주 앞서서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